우리가 살면서 뭔가의 이유를 대잖아. 그럼 이유를 100가지도 댈 수가 있어. 근데 그게 루저 마인드야. 대학리그 득점 1위의 실력을 가진 선수 인쿠시. 하지만 경기만 들어가면 자신감을 잃습니다. 김연경 감독이 그런 인쿠시를 따로 불러 던진 한마디. 루저 마인드의 시작은 바로 익스큐즈, 핑계입니다. 그녀는 인쿠시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타협하지 마. 익스큐즈 하지 말고 솔루션을 해. 그래야 큰 선수가 된다. 필승 원더독스. 프로에서 방출된 선수, 실업팀 선수, 은퇴 선수들로 구성된 신생 배구팀입니다. 이들은 경기 흐름이 안 좋을 때마다 이유를 설명합니다. 리시브가 흔들렸어요. 몸 상태가 안 좋아서 하지만 김연경 감독의 반응은 단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문제를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을 말하는 건 프로만 할 수 있다는 메시지죠. 김연경이 말하는 루저 마인드는 실력의 부족함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경기력이 떨어져도 분석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외부 요인만 말하는 태도는 스스로를 루저로 만드는 지름길. 김연경은 선수들에게 상황 탓하지 말고 너한테서 시작해라고 말합니다. 경기 중 실수가 반복되는 선수가 죄송합니다만 반복할 때 김연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 미안하다고 하다가 경기죠. 김연경식 멘탈 코칭은 솔루션 프리젠테이션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상황 핑계, 조건 설명을 빼고 지금 할 수 있는 행동, 다음에 바로 적용할 전략을 말하는 훈련. 김연경은 선수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자신감 없는 시합을 처음 해봤냐? 자신감 없는 모드에 대해서도 준비가 미리 되어 있어야 한다.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황조차도 준비해야 한다는 남다른 마음가짐. 과거 김연경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하면 집에 가서 반드시 해결책을 찾고 잔다. 경기 중 멘탈 흔들리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즉시 선택한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자주 했던 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먼저 해. 김연경은 실수로 자신을 깎아내리기보다 이걸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행동을 즉시 정하는 루틴을 갖고 있습니다. 루저 마인드는 감정에서 시작되지만 해결은 행동에서 시작된다는 걸 몸으로 증명한 사람이죠. 신인 감독 김연경은 말합니다. 약한 모습을 안 보고 싶다. 스스로를 크게 생각해. 충분히 할 수 있다. 자꾸 변명하지 말고 해결해라. 루저 마인드는 실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책임을 미루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이 바꿔야 할 건 단 하나. 핑계 대신 솔루션을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김연경처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마인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핑계를 솔루션으로 바꿨나요? 댓글로 당신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김연경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정리가 안 되면 배구도 안 돼요. 20년 동안 세계 최고의 자리를 지킨 선수가 한 말입니다. 왜 배구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정리를 말할까요? 오늘은 김연경의 정리 습관을 통해 성공하는 사람들의 진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단 하루도 허투루 살지 않았다는 그녀의 습관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솔직히 말해볼까요? 아침에 눈 뜨면 침대 정리하기 귀찮죠. 책상 위에 쌓인 영수증, 택배 상자, 빈 컵들. 나중에 치워야지 하면서 일주일째 그대로. 옷장 열면 뭘 입을지 고민하다가 결국 맨날 같은 옷만 입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지쳐서 소파에 눕고 다음날 또 같은 하루 반복. 이게 우리 대부분의 현실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단순히 더러운 방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보면 집이 어질러졌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하루 종일 높게 유지됩니다. 뇌가 계속 자극을 받으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결정 장애가 생기고 자기 통제력도 약해져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질러진 방을 보는 순간 이미 하루의 에너지가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해야지 생각은 하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계획만 세우고 실행은 못하고. 의지력 문제라고 자책하는데 사실 환경이 우리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매일 조금씩 우리 인생을 갉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마음먹고 대청소를 해봅니다. 유튜브에서 정리 영상 찾아보고 수납함도 사고 라벨기도 샀어요.
주말 하루 종일 투자해서 방을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책상 위에 또 뭔가 쌓이기 시작하고 옷은 또 아무데나 걸쳐져 있고. 역시 나는 정리랑 안 맞아. 원래 이런 성격이야. 포기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 보면 집이 다 깔끔하던데 나는 왜 안 되지? 그 사람들은 원래 부지런한 성격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자책하면서 또 어질러진 방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요. 그런데 김연경 선수를 보세요. 예능에서 공개된 그녀의 집, 먼지 한 톨 없는 화이트 톤 인테리어. 옷장, 냉장고, 집안 곳곳이 완벽하게 정리돼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침구를 정리하고 여행 가서도 옷가방 다시 다갠다고요. 김연경 선수가 원래 깔끔한 성격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녀가 직접 말했습니다. 정리가 안 되면 배구도 안 돼요. 즉, 정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시스템으로 만든 거예요. 성격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선수가 된 비결은 코트 위 실력만이 아니었어요. 코트 밖 생활을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느냐, 그게 집중력과 자기관리의 기반이었던 거죠. 그럼 우리도 김연경처럼 완벽하게 정리해야 할까요? 솔직히 그건 어렵습니다. 프로 선수처럼 철저한 루틴을 가지기엔 우리 현실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정리정돈에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물건 정리. 안 쓰는 물건 버리기. 두 번째, 공간 정리. 물건마다 자리 정해주기. 세 번째, 쓰레기 버리기. 이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세 번째, 쓰레기 버리기입니다. 물건 정리는 이거 버릴까 말까 고민이 생겨요. 공간 정리는 어디에 둘지 결정해야 해요. 근데 쓰레기는요? 그냥 버리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쓰레기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쉬운 것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쓰레기통이 멀리 있거나 불편하거나 아예 없어서입니다. 책상에서 쓰레기가 나왔는데 쓰레기통이 방 저 끝에 있으면 나중에 버려야지 하고 책상 구석에 쌓아둡니다. 그게 하나, 둘 쌓이면서 방이 어질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닫고 딱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손 닿는 곳에 쓰레기통을 뒀어요. 책상 바로 옆에 하나, 침대 옆에 하나, 소파 옆에 하나.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쓰레기가 생기는 순간 바로 버리게 되더라고요. 버리는데 3초면 충분하니까 쌓일 이유가 없는 거죠. 쓰레기가 사라지니까 책상이 깔끔해 보이고, 책상이 깔끔하니까 앉아서 뭔가 할 의욕이 생기고, 의욕이 생기니까 다른 것들도 정리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정리의 80%는 사실 쓰레기 버리기에서 시작됩니다. 쓰레기만 없어도 방은 훨씬 깔끔해 보여요. 김연경 선수도 말했잖아요. 정리가 안 되면 배구도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가 안 되면 집중도 안 되고 실행도 안 되고 결국 성공도 안 돼요.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눈 떴을 때 깔끔하게 정리된 방. 책상 위에는 오늘 해야 할 일만 놓여 있고 시야에 들어오는 건 최소한의 물건들 뿐. 커피 한 잔 들고 책상에 앉으면 바로 집중 모드로 들어갑니다. 쓸데없는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보여요. 퇴근하고 집에 와도 지저분한 방이 아니라 정돈된 공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피로가 풀리는 느낌, 머리가 리셋되는 느낌.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환경입니다. 김연경 선수가 먼지 한 톨 없는 집에서 회복하고 공부하고 전략 세우듯이 우리도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단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쓰레기 버리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인생이 바뀌고 싶다면 김연경처럼 하루도 허투루 살지 마세요. 거창한 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손 닿는 곳에 쓰레기통 하나 놓아보세요. 그리고 쓰레기가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버리세요. 그게 성공하는 방으로 가는 가장 쉬운 첫걸음입니다. 김연경 감독의 외침 한마디에 경기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입니다. 선수는 실수를 하고 미안합니다를 반복했죠. 하지만 김연경은 단호했습니다. 혜인아, 미안한 게 문제가 아니야. 미안하다가 경기죠. 다른 선수가 훈련 중 실수를 하고 미안해를 반복하며 자책하고 있습니다. 김연경 감독은 미안하다는 얘기 좀 그만해. 미안하기 전에 잘 올려라고 일침합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에 몇 번이나 미안하다는 말을 하시나요? 저는 오늘 지하철에서 스쳐서 한 번, 회사에서 질문 하나 하려고 한 번, 옆 직원에게 부탁 하나 하려고 한 번, 이 짧은 아침에만 벌써 3번이나 했네요. 저처럼 살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저는 저도 모르게 항상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제 잘못이 아닌데도 먼저 사과하고 남이 화를 낼까봐 전전긍긍합니다. 남들은 저보고 착하대요. 배려심이 깊고 타인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는 점이 제 장점이라네요. 하지만 저를 힘들게 하는 점이 바로 그 점이에요. 미안함이 습관이 된 저는 언제부턴가 제 존재 자체를 미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기 있어서 미안해요. 제가 말을 걸어서 미안해요. 제가 공간을 차지해서 미안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 스스로 하찮게 여겨지고 자신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면 중요한 순간에 제 의견을 내지 못합니다. 회의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침묵하죠. 관계에서 상처를 받아도 그냥 넘어갑니다. 이게 바로 김연경 감독이 말한 미안하다가 경기 지는 이유입니다. 미안함에 갇혀 있으면 결국 인생이라는 경기에서도 지게 됩니다. 김연경 감독은 세계 최고의 배구 선수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실수를 했을 겁니다. 중요한 순간에 공을 놓쳤을 수도 있고 팀을 위기에 빠뜨렸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미안해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 다음 공에 집중했습니다. 이게 바로 승자의 마인드입니다. 실수는 인정하되 거기에 묶이지 않는 것. 미안한 마음은 가지되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게 하지 않는 것. 김연경 감독은 선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실수한 건 알아.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다음 플레이야. 미안해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그 에너지를 다음 기회에 쏟아부어. 이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당신이 회사에서 실수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배우세요. 하지만 하루 종일 미안해하며 움츠러들지는 마세요. 당신이 관계에서 상처를 줬다면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하지만 그 후에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행동하세요. 미안함은 과거를 반성하는 것이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다. 나는 다음 기회에 더 잘할 수 있다. 이 선언과 함께 당신의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미안하다는 말을 하시나요? 그 습관을 바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성장해요. 여러분, 미안하다가 경기 지지 마세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여러분의 경기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지시 한마디에 경기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핑크 스파크스와 3세트 5대5 팽팽한 순간 김연경 감독은 코트로 모인 선수들에게 양손을 크게 펼치며 안으로 들어와서 쟤네 수비를 어떻게 한다고? 라고 단호하게 묻습니다. 선수들을 향해 곧바로 이어서 그래서 어떻게 때려야 한다고? 길게 라고 다시 한번 명확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경기 중 김연경은 인쿠시 선수에게 직접 다가가 쿠시야, 공 안 좋잖아. 타점 잡아. 스트레이트도 괜찮단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지금 공이 좋지 않으니 무리한 각도보다는 안정적인 스트레이트 코스를 선택하라는 실전적인 조언입니다. 감독과 선수의 눈이 맞춰지고 인쿠시는 긴장된 표정 속에서도 지시를 흡수하듯 집중하고 곧바로 길게 때려 득점을 냅니다. 신인 감독 김연경에서 김연경 감독이 이렇게 맞춤 솔루션을 주듯이 멘탈메이트인 제가 감정별 맞춤 솔루션을 드릴게요. 이런 감정이 느껴질 때 이렇게 대응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상처받았을 때는 거리를 두세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에 대해 몰두하고 파고듭니다. 저는 그럴 때 모른 척 거리를 두려고 애씁니다. 거리를 두면 회복할 시간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아 화가 날 때는 잠시 그 자리를 벗어나 보세요. 머리가 복잡할 때는 글로 쓰세요. 우리는 머리가 복잡할 때는 아몰라 하고 동굴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럴 때 글을 써요. 거창하게 쓰는 게 아니라 낙서처럼 생각나는 그대로 다 써버립니다. 글로 쓰기 시작하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조금씩 정리가 되면서 해결됩니다. 쓰레기 버리듯이 필요 없는 생각은 버리고 중요한 생각만 남길 수 있어요. 마음이 복잡할 때는 밖에 나가서 걸어봐요. 감정이 과열되면 몸을 움직여서 과열을 시켜야 합니다. 리듬 걸음은 뇌의 전전두엽을 활성화해 사고력을 회복시킵니다.
마음이 복잡하다면 5분만 밖으로 나가보세요. 걷는 동안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연락 기다릴 때는 다른 일에 집중하세요. 저는 중요한 연락일수록 기다리느라 아무 일도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과감하게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다림의 초조함이 사라지기 시작할 거고요. 그 시간도 짧게 느껴집니다. 기다림이 괴롭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유 없이 불편할 때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유 없이 불편할 때는 아주 애매한 상황이라서 뭘 해도 편해지기 힘들어요. 편해지려고 이것저것 하기보다는 시공간적으로 잠깐 떨어져 있으면 멘탈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 모를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일단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화장실이든 복도든 공간만 바뀌어도 감정이 리셋되고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 중요한 건 통제가 아니라 전환입니다. 무거운 감정이 오래 갈 것 같지만 의외로 금방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솔루션대로 해보세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멘탈 관리와 감정 안정에 도움되는 실용적인 팁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감정관리법을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기 때마다 김연경이 외치던 이 한마디는 선수들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신인 감독 김연경. 그녀가 필승 원더독스를 이끌며 반복해서 강조한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도전입니다. 프로팀에서 방출된 선수, 실업팀 선수, 은퇴한 선수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말했습니다. 일단 해보자. 후회 없이. 마지막 경기에서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를 상대로 셔사웃 승리를 거둔 순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도전해보는 사람만이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김연경은 잘해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해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해도 벤치를 지키던 수비수였던 그녀가 세계 최고의 공격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두려워도 해보자. 배구계의 전설이 되기까지 그녀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신인 감독으로서의 도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맡아보는 자리라 모든 순간이 낯설었지만 그녀는 일단 시작했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은 결과가 아니라 방식에서 결정됩니다. 김연경이 선수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은 지금 할 수 있는 걸 최대로 해보고 후회하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안에서 후회하는 사람 되지 말자는 겁니다. 0대9까지 밀린 상황에서도 그녀는 타임아웃을 걸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기본부터. 그리고 팀은 세트를 뒤집었습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도 일단 해보는 것. 그것이 김연경식 리더십이었습니다. 잉쿠 씨와의 대화에서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타협하지 마. 익스큐즈를 하지 마. 솔루션을 해. 핑계대는 대신 해결책을 찾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김연경이 선수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해본 사람은 실패가 아닙니다. 도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실패죠. 실패는 방향을 알려주지만 후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첫 연패를 당했을 때 그녀는 혼자서 맥주와 감자칩을 먹으며 경기 리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분했다.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는지.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분석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 미안하다고 하다가 경기져. 실수 후 사과하는 선수에게 그녀가 한 말입니다. 지나간 실수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경기에 집중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결과가 안 좋아도 해봤다는 사실은 누구도 못 뺏어요. 이 말에는 멈춰있던 사람이 다시 걸을 수 있는 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필승 원더독스는 7전 5승 2패, 승률 71.4%를 기록했습니다. 프로팀에서 방출되고 기회를 잃었던 선수들이 다시 배구를 할 수 있게 된 것. 그 자체가 김연경의 해보자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F등급을 받았던 이나연은 방송 후 흥국생명에 입단했습니다. 원더독스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김연경 감독은 나에게 다시 배구를 선물해준 사람. 도전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김연경의 아픈 손가락으로 꼽혔던 잉쿠시도 방송 후반부로 갈수록 팀의 에이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최종전에서 보여준 완벽한 블로킹과 공격은 그의 성장을 증명했습니다. 해보자. 그 한마디가 선수들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누가 되든 어떤 길이든 해보는 사람만 성장합니다. 잘하든 못하든 도전한 사람은 후회가 없습니다. 김연경은 선수 생활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건 첫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늘 그래왔듯 어떤 위치에서도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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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하지 말고를 외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망설이고 있을 겁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김연경은 말합니다.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실패보다 더 크다고. 일단 시작하면 그 자체로 이미 성공의 첫걸음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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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 없이. 그 문장이 여러분에게도 다시 시작할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망설이고 있는 그 도전, 미루고 있는 그 선택. 김연경처럼 일단 해보는 건 어떨까요? 결과가 어떻든 해봤다는 사실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도전하는 사람만이 흐름을 바꿉니다. 여러분도 오늘 작은 도전 하나 시작해보세요.